안녕하세요. 올해로 80이 된 재활의학과 전문의 정동수입니다. 현역에서 물러난 지는 조금 되었지만 여전히 진료실에서 듣던 환자들의 이야기가 귓가에 선합니다. 선생님, 잘 걷던 남편이 넘어지고 나서 갑자기 사람이 달라졌어요. 병원비보다 더 무서운 건 한 번 넘어진 뒤로 아무것도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무릎이 아파서 못 걷는다, 허리가 아파서 주저앉는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엉덩이 근육, 의학적으로는 등근이라 부르는 부위입니다. 엉덩이 근육이 사라진다는 건 단순히 예쁘지 않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앞으로 걷고 계단을 오르고 넘어지지 않게 중심을 잡는 그 모든 힘이 엉덩이 근육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65세 이상 고령자 낙상의 약 60%는 등근 약화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낙상은 단순한 넘어짐이 아니라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일종의 예고장이 되기도 합니다. 넘어지면서 엉덩이뼈가 부러지고 그로 인해 고관절 수술 이후 장기 입원, 그 사이에 근육은 더 빠지고 자율신경도 무너지면서 치매와 우울증까지 따라붙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75세 이상 여성의 낙상 후 1년 내 사망률은 약 20%에 달합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엉덩이 근육은 나이 들어도 되살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운동기구도 필요 없고 헬스장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의자에 앉을 때마다 운동한다고 생각하세요. 앉고 일어날 때 단 3초만 엉덩이 힘을 의식해 보세요. 엉덩이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금방 줄어들지만 단순한 일상 동작만으로도 되살릴 수 있는 아주 수능도 높은 근육입니다. 그리고 이 근육을 살리는 순간 걷는 속도가 달라지고 계단을 오르는 자세가 달라지고 무엇보다 다시 자신감을 되찾은 표정을 저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하지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엉덩이 근육은 단순한 미용이나 일시적인 근력 증가가 아니라 몸 전체의 밸런스를 지키는 핵심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 몸의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립니다. 그러면 무릎 관절과 허리에 과도한 하중이 실리죠. 결국 무릎 통증, 요통, 척추 협착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엉덩이 근육이 단단해지면 무게중심이 골반 중심으로 옮겨가면서 전반적인 자세가 안정됩니다. 단단한 중심축이 만들어지는 것, 그게 바로 시니어 건강의 핵심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그럼 뭘 해야 하나요? 하고 물으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아주 쉽게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엉덩이 근육 활성화 루틴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보여드린 동작이 하나 있습니다. 이른바 의자 스쿼트라고 불리는 동작인데 사실은 아주 단순합니다.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엉덩이 힘만으로 천천히 일어나고 다시 천천히 앉는 걸 반복하는 거죠.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그냥 벌떡 일어나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일어날 때는 천천히 3초, 앉을 때도 천천히 3초를 세며 움직이는 겁니다. 이 동작을 처음 시작할 때는 하루에 5번만 해도 충분합니다. 엉덩이 근육이 사라졌던 분들이라면 처음 5회도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그 숫자가 10회로, 2주면 15회로, 그리고 한 달 뒤에는 계단을 오를 때 한결 가벼운 느낌을 받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선생님, 엉덩이를 조인다는 느낌이 잘 안 들어요. 그럴 땐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배에 힘을 주기 전에 먼저 엉덩이를 조여 보세요. 마치 항문을 조인다는 느낌으로. 실제로 이 동작은 케겔 운동과도 연결됩니다. 엉덩이 근육과 골반 저근은 연결돼 있고
이 부위가 단단해지면 요실금 예방은 물론이고 앉아 있을 때 자세도 훨씬 안정적으로 바뀝니다. 엉덩이 근육의 힘은 보이지 않지만 그 효과는 몸 전체로 퍼집니다. 다리도 덜 붓고 허리 통증도 줄어들고 무엇보다 넘어질까봐 움츠러들던 마음이 다시 바깥으로 향하게 됩니다. 걷기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예전엔 몸을 끌듯 걷던 분이 이제는 리듬을 타듯 걷게 됩니다. 지팡이 없이도 손잡이를 잡지 않아도 스스로 나 아직 쓸만하구나 하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런 변화를 저는 수십 번, 수백 번 목격했습니다.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걸 넘어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장면을 지켜본 셈이죠. 운동이라고 해서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상 속에서 얼마나 자주 엉덩이에 힘을 실어주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양치하면서 한 발을 뒤로 살짝 빼고 엉덩이에 힘을 주며 균형을 잡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건 아주 훌륭한 균형 훈련이 됩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세탁기를 열다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그 순간에 무릎 대신 엉덩이에 힘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동작들을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해야 하니까 한다가 아니라 내 몸이 좋아하니까 계속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습관이 되어야 비로소 내 것이 됩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릴까요? 하루 종일 앉아 있는 시간이 많다면 1시간에 한 번 자리에서 일어나 엉덩이 근육에 긴장을 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저 서서 10초간 엉덩이를 살짝 조이고 몸의 중심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걸 반복하다 보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마음도 달라집니다. 불안이 줄고 무기력이 사라지고 아직도 뭔가 해볼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이 피어나는 겁니다. 몸을 지탱하는 힘은 단지 근육의 힘이 아닙니다. 자신을 믿게 하는 내부의 체력, 그 시작이 바로 엉덩이라는 걸 저는 수없이 확인해 왔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엉덩이 근육이 이렇게까지 중요하다는 걸 몰랐습니다. 의대 시절 해부학 시간에 둔근을 배울 때는 그저 허벅지 위에 있는 큰 근육 정도로 생각했죠. 하지만 환자들을 오래 만나면서 그리고 수십 년간 시니어들의 걸음걸이와 자세를 지켜보면서 한 가지 확신이 생겼습니다. 사람은 엉덩이에서 무너진다. 그 말이 처음엔 다소 과격하게 들릴지 몰라도 낙상으로 병원에 실려온 수많은 어르신들의 공통점을 보면 결국 엉덩이 근육이 버텨주지 못한 결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운동을 안 해서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는 대부분이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근육은 우리가 직접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복근이나 팔 근육은 거울을 보면 확인이 되지만 엉덩이는 볼 수도 없고 잘 느껴지지도 않죠. 그래서 신호를 놓치기 쉽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계단을 오르는데 자꾸 발끝에 힘이 들어간다.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부터 버틴다. 양쪽 발이 벌어져 걷는 게 편하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두 엉덩이 근육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신호들을 나이 드니까 그렇지 하고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넘긴 결과가 다리 힘이 빠지고 무릎이 상하고 결국 바깥 활동을 피하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활동량이 줄어든 어르신일수록 우울감, 식욕저하, 불면증이 더 자주 나타납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몸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마음도 생활도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엉덩이 근육을 단지 운동하는 부위로 보지 않습니다. 이건 삶의 동력, 내일을 만드는 엔진입니다. 특히 시니어에겐 더더욱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은 줄어들고 몸의 회복력은 떨어지기 때문에 더더욱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하루 5분 짧게라도 엉덩이 힘을 쓰는 습관이 그 사람의 5년 후, 10년 후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걸 저는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70세에 엉덩이 근육 강화 운동을 시작하신 분이 78세까지 단 한 번도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오히려 평생 못 가봤던 등산을 다니기 시작한 일도 있었고, 허리 통증 때문에 의자에만 앉아 지내던 분이 매일 10분 의자 일어나기 훈련을 하면서 자식들 결혼식 날 무대에 올라 혼자 춤을 추던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몸은 써주면 반응합니다. 그게 엉덩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고요? 엉덩이는 근육 중에서도 가장 큽니다. 가장 강력합니다. 그리고 가장 빠르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저는 엉덩이 근육을 시니어의 마지막 희망이라 부릅니다. 이제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엉덩이에게 다시 말을 걸어줄 때입니다. 괜찮니? 내가 이제부터 다시 써줄게. 이 짧은 인식 하나가 건강의 흐름을 바꿉니다. 엉덩이라는 부위를 우리는 그동안 너무 소홀히 여겨왔습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요하다는 걸 몰랐다는 이유로 그저 앉는 곳, 걷는 데 쓰는 정도로만 알고 지내온 거죠. 하지만 엉덩이는 단순한 움직임의 중추가 아닙니다. 몸의 균형, 척추의 안정성, 그리고 심지어는 혈액순환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만났던 분들 중엔 이유 없는 허리 통증, 가만히 앉아 있으면 꼬리뼈가 쑤신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엑스레이를 찍고 MRI를 봐도 별 이상은 없는데 통증은 계속된다는 겁니다. 그럴 땐 저는 엉덩이를 의심합니다. 특히 깊은 곳에 있는 중둔근이나 대둔근의 긴장과 약화가 허리와 골반을 지지하지 못하면서 생기는 통증이 꽤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엉덩이 강화 운동을 알려드리면 신기하게도 며칠 만에 허리 통증이 줄어든다고 하세요. 심지어 어떤 분은 허리 수술 고민했는데 이거 하나로 해결됐다고 하시기도 했죠. 그 정도로 엉덩이는 몸 전체를 받치는 기초공사 같은 역할을 합니다. 기초가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뼈와 근육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엉덩이 근육을 몸의 기초 체력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중요한 건 엉덩이 근육은 단지 걷기와 자세만이 아니라 혈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앉아 있는 시간이 긴 분일수록 다리가 붓거나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건 단순히 다리 문제로 보기 어렵습니다.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의 근육이 움직이지 않으면 정맥순환이 막히고 결국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럴 때 가벼운 브릿지 자세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방바닥에 누워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 이 동작 하나만으로도 허리와 골반 그리고 하체 혈류 순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침대에서 이 동작을 5회만 해보세요. 몸이 훨씬 가볍게 일어나지고 허리의 뻣뻣함도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또 한 가지, 엉덩이 근육은 균형 감각을 살리는데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한쪽 발로 버티거나 몸을 회전시킬 때 엉덩이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작은 틀어짐이 생기고 그게 쌓이면 낙상의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에게 균형 감각은 생명과 직결됩니다. 넘어지지 않는 몸을 만드는 것, 그 출발선이 바로 엉덩이라는 거죠. 실제로 일본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3회 이상 둥근 중심의 근력 운동을 한 고령자 그룹이 1년 뒤 넘어지는 사고 확률이 43% 줄어들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근력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통합적 조절 능력이 살아났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런 데이터를 보면 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엉덩이는 배신하지 않는다. 투자한 만큼 반응하고 신경 써준 만큼 돌아오고 심지어 예상보다 더 큰 효과로 보답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 엉덩이를 다룰 때 단지 한 부위가 아니라 몸 전체와 연결된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을 오르는 순간 의자에서 일어나는 동작까지 모두가 엉덩이의 움직임을 포함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당신이 조금이라도 나도 해볼까? 하고 마음이 움직였다면 그 자체가 이미 첫 번째 운동입니다. 움직이기 전에 생각의 힘이 몸의 방향을 바꾸고 삶의 모양을 다시 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 나이도 있고 무릎도 안 좋은데 엉덩이 운동을 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그럴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이 꼭 해야 하는 운동이 엉덩이 운동입니다. 엉덩이 근육이 강해지면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이 줄어들고 허리가 받는 부담도 줄어듭니다. 즉, 몸 전체가 함께 좋아지는 선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특히 시니어 분들은 과한 운동보다 생활 속에서 녹여낼 수 있는 실천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엉덩이 강화 루틴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동작이나 빠른 움직임이 아니라 작고 천천히 반복할 수 있는 습관들이 중심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벽 기대기입니다. 등을 벽에 붙이고 선 상태에서 발을 벽에서 20에서 30cm 정도 앞으로 뺍니다. 그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굽혀 앉듯이 내리고 엉덩이에 힘을 주며 10초간 버팁니다. 이걸 하루에 5회씩만 해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이 동작은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엉덩이와 허벅지를 동시에 자극할 수 있어서 체력이 약한 분들도 안전하게 따라할 수 있는 루틴입니다.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동작은 계단 오르기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엉덩이로 밀어 올린다는 느낌입니다. 보통은 무릎으로 밀고 올라가지만 그보다는 한 발을 디딘 뒤 엉덩이를 조이듯이 위로 밀어 올리는 방식으로 오르시는 게 좋습니다. 이걸 의식하며 한두 층만 오르셔도 허벅지 뒤쪽과 엉덩이가 곧바로 반응할 겁니다. 여기까지 하셨다면 아마 몸에 어느 정도 열감도 돌고 근육의 존재감도 느껴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부터는 스트레칭도 함께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엉덩이 근육은 자극만 주고 끝내면 오히려 긴장 상태가 오래 가서 뻐근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간단한 스트레칭으로는 의자에 앉아 한쪽 발목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리고 몸을 천천히 앞으로 기울이는 동작이 좋습니다. 이때 엉덩이 바깥쪽이 당기는 느낌이 들면 제대로 하고 계신 겁니다. 이 자세를 15초 정도 유지하고 양쪽 모두 반복해 주세요. 엉덩이 근육이 부드럽게 풀리면서 다리 혈류와 허리의 긴장까지 함께 완화되는 효과를 줍니다. 이런 일련의 루틴을 꾸준히 하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건 자세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점점 몸이 앞으로 숙여지기 시작합니다. 복부가 처지고 어깨가 말리며 결국 골반이 뒤로 빠지면서 무게 중심이 불안정해집니다. 그런데 엉덩이 근육이 받쳐주기 시작하면 몸이 스스로 세워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다리를 바닥에 딛는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자세가 똑바로 서고 걷는 모양도 달라집니다. 처음엔 이런 변화가 잘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계단을 오를 때 발이 가볍고 거울 속 자세가 곧아진 걸 보면 스스로 놀라게 될 겁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경험한 변화입니다. 몸이 달라지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걸음걸이가 달라지면 표정이 달라지고 목소리가 커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바뀝니다. 이게 단지 운동의 효과일까요? 아니죠. 이건 자기 자신을 다시 믿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 시작이 엉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재미있기도 하고 또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걷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계단을 오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움직일 수 있다는 건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영역을 지킬 수 있느냐의 문제라는 걸요. 병원에 입원한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살짝 넘어졌어요. 운동 좀 쉬었더니 다리에 힘이 빠졌네요. 하지만 그 살짝이 인생을 바꿔놓기도 합니다. 한번 넘어지면 무서워서 밖을 잘 안 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 더 움직이지 않게 되고 점점 체력은 줄고 근육은 빠지고 결국 생활 자체가 안으로 움츠러들게 됩니다. 그 출발점에 엉덩이 근육의 약화가 있는 경우를 저는 참 많이 봤습니다. 몸이 무너지는 데는 큰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기초부터 내려앉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조금 불편할 때, 약간 힘이 빠졌다고 느껴질 때, 그 순간이 운동을 시작할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늦지 않았을까 걱정하시는 분들께도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이 딱 좋습니다. 오히려 60대, 70대는 운동을 꾸준히 하면 신체 반응이 꽤 빠르게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근육량이 적기 때문에 적은 자극에도 효과가 도드라지고 몸의 회복력도 아직 남아 있어 금방 개선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이런 환자분이 계셨어요. 73세 여성분이었는데 무릎 통증 때문에 몇 년째 병원을 다니고 계셨죠. 엑스레이도 약도 다 써봤지만 계단만 오르면 무릎이 욱신거려서 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셨습니다. 그분께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엉덩이로 올라가 보세요. 무릎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중심을 엉덩이에 두고 올라가는 연습을 해보시라는 거였죠. 처음에는 한층 오르는데 5분씩 걸리셨습니다. 숨이 차고 무릎은 여전히 아팠고요. 하지만 3주쯤 지났을 때 본인이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신기하게도 엉덩이가 힘을 받으니까 무릎이 덜 아파요.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엉덩이는 우리 몸의 보호자입니다. 무릎이 아프면 엉덩이가 대신 힘을 써주고 허리가 약해지면 골반을 안정시켜줍니다. 균형이 흔들리면 중력을 잡아주는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몸이 힘들어할 때 엉덩이가 조용히 나서서 뒤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든든한 보호자를 젊었을 때처럼 아무 생각 없이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사용해주고 애정을 줘야 그 힘이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종종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엉덩이는 늙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잊을 뿐이다. 한번 기억하고 다시 사용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하루 한 번이라도 의자에서 일어날 때 엉덩이를 조이는 느낌을 의식해 보세요. 그 작은 실천 하나가 몸의 균형을 바꾸고 당신의 일상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겁니다. 엉덩이 근육 이야기를 하면 꼭 따라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하루에 몇 분이나 해야 효과가 있나요? 일주일에 몇 번을 하면 좋을까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운동의 핵심은 시간보다 일관성입니다. 하루에 30분을 딱 한 번 하는 것보다 하루에 5분을 일주일 내내 하는 것이 엉덩이 근육에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특히 시니어의 몸은 강도보다 지속성에 더 잘 반응합니다. 계속해서 같은 신호를 주면 근육이 그 리듬에 적응하고 조금씩 두꺼워지고 조금씩 더 오래 버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근육의 학습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글씨를 잘 쓰기 위해 매일 반복해서 연습하듯 엉덩이 근육도 반복되는 자극을 통해 점점 더 효율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니 몇 분보다는 매일 꾸준히가 정답입니다. 정 못하는 날이 있다면 하루 한 번이라도 의식적으로 앉고 일어나기, 계단 한층 올라가기, 잠자기 전 브릿지 자세 몇 번 해보기. 그 정도만 해도 일주일 후, 2달 후 몸의 중심이 달라졌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특히 이 변화는 거울 속 나보다 움직이는 나를 통해 더 잘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가 멈추기 전에 자연스럽게 계단 쪽을 먼저 생각하게 되거나 버스를 탈 때 뒷문보다는 앞문을 향하게 되거나 주차장에서 차를 찾으러 걸어갈 때 발에 힘이 실려 있는 느낌이 들기도 하죠. 이건 단순한 체력 변화가 아닙니다.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중심에 항상 엉덩이가 있었습니다. 엉덩이라는 건요, 어떻게 보면 참 묘한 부위입니다. 몸의 중간에 있지만 평소엔 잘 느껴지지 않고 허벅지나 종아리처럼 튀어나오지도 않아서 관심을 덜 받는 존재죠. 하지만 엉덩이는 그 모든 주목을 받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우리 몸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이걸 몸으로 느끼게 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제 내 몸을 더 아껴야겠다.
아직 늦지 않았구나. 조금만 더 해보자. 이런 생각들이 하나둘씩 마음속에서 피어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움츠러들었던 어깨가 펴지고 조금 더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게 되고 예전보다 천천히 하지만 더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건 정말 수많은 환자들이 증언해 준 사실입니다. 한 번은 80세 어르신이 그러셨어요. 나는 이제 움직이는 게 다 귀찮고 무서웠는데 이 엉덩이 운동을 하면서부터 몸이 아니라 마음이 다시 일어났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는 종종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따라 약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몸이 조금씩 힘을 되찾기 시작하면 마음도 따라 일어나는 겁니다. 엉덩이 근육이라는 건 그저 움직이는 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건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가장 작고도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도 분명히 전해질 수 있습니다. 엉덩이 운동을 하면서 가장 큰 변화는 사실 몸보다 생활의 질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예전엔 양말 신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앉아서 편하게 신어요. 장 보러 갈 때 버스를 안 기다리고 걸어가요. 손주가 와서 놀자고 해도 무릎 걱정 안 해도 돼요. 이런 말들이 진료실에서 오고 갈 때마다 저는 이 운동이 단순한 건강관리가 아니라 사람의 삶을 돌려주는 과정이라는 걸 느낍니다. 엉덩이 근육은 우리 몸을 움직이는 핵심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한 발을 내디딜 때, 계단을 오를 때, 길을 걸을 때마다 몸의 균형이 바로 서야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건 단지 넘어짐을 방지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다는 능동적인 삶의 가능성, 그 시작이 바로 엉덩이에 있다는 겁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난 할 수 있는 게 없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엉덩이가 남아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웃으시는 분도 있고 눈시울을 붉히는 분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포기해 왔기 때문입니다. 모임도 줄이고 외출도 줄이고 사람 만나는 것도 꺼리고 심지어 하고 싶던 일조차 이제는 무리라고 넘겨버리는 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마음 깊은 곳에 단념이라는 말이 박혀버린 거죠. 그 단념을 다시 도전으로 바꿔주는 것, 그 첫 번째 실마리가 엉덩이라는 게 저는 너무 신기하고도 감동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거창한 기계나 비싼 약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단지 내 몸을 다시 쓰기 시작하는 아주 단순하고도 강력한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의자에서 일어나며 엉덩이를 조이고 양치하며 뒤꿈치를 들고 균형을 잡고 계단을 오를 때 천천히 의식적으로 엉덩이에 힘을 주는 것, 그 하나하나가 모이면 몸이 기억하고 몸이 기억하면 삶이 반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삶이 반응하기 시작하면 표정이 바뀌고 눈빛이 살아나고 사람을 향한 마음도 넓어집니다. 이건 정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몸은 한 번도 우리를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오래 그 존재를 잊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이제는 다시 기억해줘야 합니다. 내 몸 안에는 아직도 쓸 수 있는 근육이 있고 아직도 힘을 낼 수 있는 부위가 있고 아직도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요. 엉덩이는 단순히 앉는 부위가 아닙니다. 그건 내가 내 몸을 다시 믿는 출발점입니다. 엉덩이에 힘을 주는 순간 사람은 일어설 수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삶도 다시 한번 시작이라는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엉덩이 근육의 중요성과 효과, 실천 방법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눠왔습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운동을 어떻게 나의 루틴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운동은 지식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를 알고 있어도
일상 속에서 반복되지 않으면 그건 단지 정보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시니어가 꾸준히 엉덩이 운동을 하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첫 번째는 환경입니다. 엉덩이 운동은 도구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마음 먹지 않으면 잊고 지나가기 쉬운 운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을 운동하기 좋은 환경으로 조금씩 바꾸라고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의자 등받이 앞에 엉덩이 힘이라는 메모를 붙여두는 겁니다. 거실 벽에 브릿지 자세 그림 한 장을 붙이거나 달력에 운동한 날에 체크 표시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작은 표시 하나가 내일도 한 번 더 몸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함께하기입니다. 운동은 혼자 하면 지루하고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족 중 누군가 혹은 친구 한 명이라도 함께 실천한다면 지속성은 훨씬 높아집니다. 어떤 어르신은 손주와 함께 아침마다 엉덩이 스쿼트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아이와 웃으며 하다 보니 힘든 것도 덜 느껴지고 운동 자체가 가족 간의 추억이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같이 한다는 건 근육보다 마음을 단련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록입니다. 하루에 몇 번 했는지, 며칠 빠졌는지, 그리고 운동한 뒤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를 짧게라도 써보세요. 글로 적으면 나도 모르게 흘려보냈던 작은 변화들을 또렷하게 기억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계단 올라갈 때 숨이 덜 찼다. 무릎이 덜 시큰했다. 이런 문장이 쌓이면 내 몸이 얼마나 좋아지고 있는지 스스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건 어느 누구의 격려보다 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운동은 몸을 바꾸기 전에 먼저 의식을 바꿉니다. 내가 내 몸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지금 무엇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지를 스스로 묻고 답하는 과정이 곧 운동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엉덩이 운동을 자신을 다시 사랑하는 습관이라고 표현합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점점 몸을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어야 하니까요. 그동안 너무 바빠서, 혹은 아파서, 혹은 몰라서 돌보지 못했던 내 몸을 이제는 조금씩 다시 보듬어야 할 시간입니다. 그 출발이 엉덩이라면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엉덩이는 우리를 지탱해 주는 가장 큰 근육이고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며 무너질 뻔한 삶의 자세를 다시 세워주는 고마운 친구입니다. 오늘도 그 친구에게 말을 건네보세요. 고맙다. 그리고 앞으로 잘 부탁해. 이 짧은 말 한마디가 몸을 움직이게 하고 하루를 다르게 만들고 당신의 삶에 새로운 리듬을 선물해 줄 겁니다. 처음엔 그냥 근육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이것이 삶을 회복하는 이야기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엉덩이라는 말이 처음엔 조금 웃길 수도 있어요. 어딘가 우스꽝스럽고 조금은 민망하기도 한 단어죠.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래서 좋습니다. 진지하지 않아 보여도 그 속엔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가장 현실적인 힘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릴 땐 두 발로 뛰고 청춘 땐 속도에 집중하다가 나이가 들면서야 비로소 버틸 힘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버팀의 중심이 바로 엉덩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데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그동안 제 진료실을 거쳐 간 수많은 어르신들, 그분들의 공통점은 한 가지였습니다. 이대로 멈추긴 너무 아쉬워요. 그 말 가슴 깊이 남았습니다. 힘들어도 걷고 싶고, 나이 들어도 여행 가고 싶고, 조금만 더 건강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래 함께 있고 싶은 마음. 그 마음 하나를 다시 붙잡아주는 근육. 그게 바로 엉덩이입니다. 저는 오늘도 그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아직 괜찮습니다. 당신은 다시 걷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꿈꿀 수 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는 힘, 계단 한 칸을 오르는 용기, 버스를 타지 않고 걸어보는 그 하루, 그 모든 변화의 첫걸음이 엉덩이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자신을 향한 믿음입니다. 나는 아직 할 수 있다. 내 몸은 다시 좋아질 수 있다. 내가 나를 살릴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매일 움직이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처음엔 안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몸은 당신이 보내는 신호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오늘 움직인 1초, 오늘 디딘 한 발, 오늘 엉덩이에 준 작은 긴장이 당신의 미래를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바꿔갑니다. 이제 우리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말아요. 어떤 나이도 핑계가 될 수 없고 어떤 통증도 우리가 멈춰야 할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걷는 거예요. 느리게, 천천히 하지만 당당하게. 그리고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작게 마음속으로 외쳐보는 겁니다. 엉덩이를 조이고 인생을 일으킨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도 더 나은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